네, 안녕하세요. 2월 14일 서영곤의 투자일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화신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앞단에는 제가 계속 처음 유튜브 할 때부터 언급드렸었던 기아차, 대장주인 기아차의 움직임, 그리고 그 뒤를 현대차가 따라가면서 최근에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현대차, 기아차가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기 40% 넘게 올랐죠. 두 종목 모두 다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거에 비해서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산 가치가 뛰어난 그런 저PBR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거기에 또 이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적인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주주 친화적인 그런 종목들이라서 주주 환원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 자사주 소각에다가 거기다 고배당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코스닥이 강한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키 맞추기 장세를 지금 키 맞추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전형적인 이제 급등장이 나오려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장이 나오려면 어차피 코스피 종목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며칠째 좀 약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의 모습 자체는 아직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의 그런 수급적인 걸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들, 대표주들을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이렇게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큰 상승장이 나올 때는 그 전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예전에는 화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계속 엄청나게 급등을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승한 종목을 그냥 바라만 보고 막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포모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그런 매집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이제 좀 강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코스피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잖아요. 미국장이 굉장히 급등을 할 때,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 시장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정말 강한 상승장이 오려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큰 종목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수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잘 가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뒷단에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슬슬 이제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아직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나 현대차에 비해서는 아직 수급적인 부분은 양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좀 수급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는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아차를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SL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서현이와랑 S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뭐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뒷단에 있는 이제 서현이와랑 이제 SL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성우하이텍과 쌍벽을 이뤘던 예전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날아갈 때, 그때 이제 성우하이텍과 쌍벽을 이뤘던 종목이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굉장히 화신은 뭐 자동차 부품주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현대차 일단 협력사이고, 굉장히 오래됐죠. 오랜 협력사이고,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조지아에 이제 전기차용 셰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지금 미국에 이런 공장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아차, 현대차 이제 현지 공장에 바로 이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조지아에 공장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익이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의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현지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진출하지 않은 부품사와 그 다음에 동반해서 진출한 부품사의 약간 수익성이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이렇게 요런 부품사들이 진출을 했죠. 일단은 뭐 보시면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지금 부품사잖아요. 뭐 모비스랑 뭐 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니까 요거는 빼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 SL,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화신,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서현이와,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성우하이텍. 뭐 나머지 종목들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일단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SL, 서현이와,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화신이랑 성우하이텍, 요 네 종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요 네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네,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요즘에 포인트가 예전에는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유럽도 좋지만 예전에는 중국과 유럽이었는데,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랑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중국에서 약간 인도로 이런 세계 공장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 공장은 지금 인도에는 지금 다 진출해 있죠. 웬만한 지금 부품사들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인도에 대한 부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도에 상장하는 이슈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핫하잖아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이제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하면은 이제 인도 상장에 대한 부분, 현대차가 인도 상장에 대한 부분 성공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현금을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또 상장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현대차가 이제 인도 상장이 성공을 하면 기아차도 이제 기아차 인도 법인도 이제 상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또 이슈가 돼서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원래 기아차가 좀 대장주로서 나가다가 그런 또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현대차가 좀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또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종목이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부품사고요. 이거 빼고 이제 뭐 만도, 화신, SL, 서현이와 대왕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뭐 인도에 대한 부분 보시면 대부분 다 진출했는데 인도 매출의 비중이 높은 부품사가 화신, 서현이와 SL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 다 여기 있죠. SL,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서현이와 SL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화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신이랑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인도 매출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아무튼 뭐 인도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매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SL, 화신, 서현이와 요 세 종목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빠져 있는데 일단 뭐 성우하이텍도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요. 이제 성장성도 그렇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좀 빠르게 일단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주주 일단은 오후 지분까지 해서 지금 뭐 보시면 50% 가까이 지분이, 저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화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0% 이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 말씀드렸죠.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2022년부터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단은 뭐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은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ROE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수익성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뭐 지금 주가는 자산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배당률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뭐 저 PBR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이 조금 안 되니까요. 1.2 정도? 예, 요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사실 한 1 정도 되거든요. PBR은 올해 이제 봤을 때는 1 정도 될 텐데, 일단 저 PBR 종목은 아니고, 배당도 1%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 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랑 그 다음에 미국의 동반해서 현대차 기아차와 진출해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그런 샤시가 이제 강철이 아니라 이제 다 알루미늄 이런 걸로 이제 부품들이 이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볍고 이제 연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무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전기차는 무게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데, 일단은 화신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알루미늄 이제 그런 부품을 알루미늄 재료를 쓰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가볍긴 한데 단점이 이제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더 개선이 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성이 괜찮은 편인데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신은 좀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5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부품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뭐 화신도 그렇고요, 뭐 다른 부품주들도 이제 조금씩 외국인이 이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일단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뭐 대량의 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SL이 지금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꽤 매수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일단 뭐 4거래 연속 지금 매수를 그래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부품주까지는 그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인데, 요건 앞으로 이제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도 일단은 지금 뭐 소폭이긴 하지만 5거래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은 자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이미 굉장히 어떻게 보면 22,000원에서부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정을 받죠. 계속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22,000원 이후에 22,700원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에 미리 담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지금 알맞은 그런 주가 정도 14,000원 14,000원 밑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면 양호하고요. 13,000원 밑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하시고 14,000원까지 또 돌파를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만원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22,000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보시고 목표가는 이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보시면 13,000원 선에서 매수하고 14,000원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22,0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양호한 그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화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의 뷰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미 급등한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그 이미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이제 추천하자마자 아니면 좀 소개시켜 드리자마자 바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급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 사면은 바로 물려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절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아예 않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바로 바로 급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을 위주로 대부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미 많이 간 종목에 대해서는 전 아예 그냥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오를 만한 상승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히나 일단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도 방송은 또 길어졌네요. 17분이네요. 네. 최대한 짧게 제가 10분 안에 끊으려고 지금 노력은 항상 하는데 항상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조금씩 길어져 가지고 지금 말을 되게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편인데도 17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더 빨리 말하고 더 조금 말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10분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매매 하시는 그런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